신봉수 사범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학교 피해 학생의 유형과 또 학교 폭력 피해 징후, 그리고 학교 폭력의 결과, 그리고 학교 폭력 사안 처리, 학교 폭력 사안의 특징과 지도에 대해서 한번 녹음을 해놨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학교 피해 학생의 유형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유형을 보면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거나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견딜 수밖에 없다며 스스로 절망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동조하는 경우, 그리고 자신을 따돌린 친구들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거나 무모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 간혹 흉기 소지하거나 더 약자를 괴롭힙니다. 피해 학생의 지도는 학교 폭력에 대해 가볍게 말하거나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 말하는 것은 피해 학생에게는 한없이 외롭고 슬프고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가혹한 것입니다. 흔히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에 대해 동정을 하면서도 피해를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아이들의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없애도록 지도하거나 피해 학생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 중에는 학생 입장에서 쉽게 고칠 수 없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따돌림을 당해도 될 만한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두 번째는 정인인 물정 확보해두기. 셋째는 피해를 당하는 학생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첫째로는 절대 맞서 싸우지 않기. 두 번째는 일단 폭력 상황을 피하기. 둘째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기입니다. 네 번째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 의식, 왜곡된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피해 학생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상황을 과장하여 모든 친구들이 다 자기를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킵니다. 피해 학생의 두려움은 일부 사실에 기인하지만 일부는 비현실적인 공포감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흥미나 관심을 갖는 일은 제공하여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 스트레스 대처 방안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 피해 후유증 예방을 위한 전문 상담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적 지지는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고통을 혼자 사귀느라 얼마나 어렵고 외로웠는지에 대해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이제부터라도 선생님과 함께 풀어가도록 노력해보자고 권유하여서 이 땅에 학교폭력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 먼저 어른들이 노력하고 또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전문 상담사와의 관계가 멘토가 되어서 더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네, 학교 피해 학생 유형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제가 지도했던 녹음을 한번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폭력 피해 징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 피해 징후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고 옷이 더럽혀져서 있거나 찢겨져 있는 일이 잦고 무슨 생각에 골몰해 있거나 정신이 팔려있는 듯하고 작은 일도 깜짝깜짝 놀라고 몸에 상처나 멍이 들어있습니다. 머리나 배 등 자주 아프다고 호소하고 잠을 잘 못 자거나 악몽을 자주 꾸고 무언가 쫓기는 듯하며 초조해합니다.
주위 사람과를 잘 마주치지 않고 피하고 학용품이나 소지품이 자주 없어지거나 부서져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전학 가고 싶어하고 전부 다 용돈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학교폭력 피해 징후로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기 쉬운 경우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행동을 하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경우는 따돌림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들을 따돌리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는 행동입니다. 친구의 그릇된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참된 친구라는 것을 인식시켜냅니다. 자기 주장을 못하고 대인관계가 서투르면 신체적으로 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행동이 위축되어 있으며 불안해하고 우울함과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학생들은 반복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이거나 무리한 행동에 대한 침묵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로 학교 폭력 피해 징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학교 폭력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학교 폭력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과 언어 폭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폭력 피해 학생의 고통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내장 파열, 고막 파열 등 신체 상해 엄청난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둘째는 두통과 복통, 호소를 하고 등교 거부도 하고 학업 성적도 저하됩니다. 기억력 장애도 옵니다. 셋째는 불안감, 혼란감, 우울감, 피해망상, 자포자기, 적 태도,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를 하게 되죠. 넷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옵니다. 회피, 무기력, 무의욕, 무감정, 대인관계 장애 등. 먼저 폭력 피해 학생의 고통에는 말이 없어집니다. 머리는 죽고 싶은 생각만 됩니다. 마음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해집니다. 배가 아픕니다. 불안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학교 가기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폭력 피해 학생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 가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5가지로 폭력을 통해 주의 관심을 끌고 또 주의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인식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폭력을 정당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인식을 합니다. 셋째는 폭력을 행사함으로 쾌감을 느끼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폭력 행동에 습관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해 학생들은 스스로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나 교사나 부모가 볼 때는 비행, 공격성, 충동, 과잉 행동 등의 문제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은 맞고 싶은 누구나 덤벼봐 하면서 큰소리칩니다. 폭력이 방광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에서의 심리적인 갈등입니다. 자신도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약자의 고통에 무관심한 죄책감. 둘째는 선생님 등 어른들에게 말하는 것을 고자질이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학교 폭력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대한민국의 학교 폭력은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 또 사회에서 우리 모든 어른들이, 또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임만. 자, 학교 피해 학생 유형, 두 번째는 학교 폭력 피해 징후, 그리고 학교 폭력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학교 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학교 폭력 사안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되면은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개최하여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한 6가지로 있다면 먼저 첫 번째는 심리상담 및 조언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 일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또 셋째는 치료를 위한 요양이 필요하고 넷째는 학급 교체가 필요하고 다섯 번째 전학 권고도 필요하고 여섯 번째는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자치위원회에서는 학교장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법 제14조에 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피해 학생의 조치가 있다면 보호 조치가 있다면 분명히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개의 조치병과 가능입니다. 한 9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둘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입니다. 셋째는 학급 교체, 넷째는 전학, 다섯째는 학교에서의 봉사, 여섯 번째는 사회봉사, 일곱 번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는 출석정지, 아홉 번째는 퇴학처분이에요. 법 제15조에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가 아니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적 처리는 학교폭력 사안 관련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법이 호소하여 처리할 경우의 처리 과정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가 있고 민사사건의 경우가 있는데 먼저 형사사건의 경우는 피해 학생의 부모에 의해 범죄 신고, 경찰에 신고를 할 때 피해 학생의 대부분은 치료기간 2주, 4주 내지 3주가량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해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 이 기간 동안에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가 가능하며 실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검찰 송치 후 1개월 이내에 검찰 내부에서 재조사를 벌이는데 이 기간 중에도 양자 간의 합의가 가능합니다. 검찰에서는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며 개전의 정의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하거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여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비행소년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소년의 환경을 개선시켜주거나 성품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등 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보호처분 중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호관찰소나 복지관 등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2호, 3호 처분이 있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서 6개월간 생활하여 4호 처분과 소년원에서 보내지는 6호 치료처분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이 전과자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사건의 경우는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고 민사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상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남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부모와 교사, 학교가 책임을 지고 행정법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집단 괴롭힘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가해 학생과 부모, 교육청 등은 피해 학생에게 배상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민사상의 대응을 위해서도 진단서 등의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가지 않도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학생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피해나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나라에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여서 이 나라를 잘 짊어져 가서 자자손손 건강한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째, 학교 피해 학생 유형, 둘째,
학교폭력 피해 징후, 셋째, 학교폭력의 결과, 넷째, 학교폭력 사안 처리, 다섯 번째는 학교폭력 사안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6년 6월 14일 오마이뉴스에는 고교생 교실에서 친구한테 맞아 전치 10주 중상을 입었어요. 박군이 들어와 이군에게 까분다 등의 말을 하며 이군을 교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복부와 머리를 여러 차례 맞고 마산 삼성병원으로 후송된 이군은 전치 10주 진단을 받고 다음날 뇌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 2006년 8월 31일에 중학생 9명이 하학생 집단 폭행했습니다. K중 3학년 A군 15군 등 9명이 1학년생 10명을 폭행했는데 A군 등은 후배들과 축구 시합을 하던 중 평소 선배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버릇이 없다며 대걸레와 삽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원상폭력 등 1시간 이상 얼차려를 주었습니다. 30대 이상 맞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폭력 서클의 리더의 자격 요건을 보면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2003년도를 보면은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싸움을 잘해야 한다. 둘째는 성격이 원만하여 성원들이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의리가 강해야 한다. 최근에는 잘 싸우고 옷을 잘 입는 아이가 리더가 된다고 합니다. 학년끼리의 모임이나 놀기 외에 건풍갈치를 하고 1일차째 티켓 판매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사이버머니 해킹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량 서클의 특성은 학교 내 불량 서클이란 학교 내 외에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폭행, 건풍갈치 및 협박과 따돌림 등 크고 작은 폭력 행위 전반의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둘 이상의 집단이 바로 서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5 내지 6명 이상의 학생들이 어울려 다니며 이와 같은 비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으로써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의 힘을 과시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무리의 학생들을 통칭하는 용어가 불량 서클의 특성입니다. 불량 서클의 유형이 낮은 수준으로는 친구형에서 높은 수준, 성인의 연계형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불량 서클이 주로 중학교에 집중되고 또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중학교 불량 서클의 연계 가능성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성원으로서는 친구형은 동년배 또는 집단 동네 친구들이고 선후배 간 노는 집단이고 학교 지역 위기형은 학교 간 지역 간 선후배 노는 집단 특정의 서클 명칭을 사용하죠. 가입할 때는 친구형은 가입 또는 탈퇴에 특별한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후배 위계형은 가입은 선배가 후배를 찍고 탈퇴는 선배에게 죽지 않을 정도로 맞아야 탈퇴가 가능합니다. 학교지역 위계형은 가입은 선배들이 찍기, 후배들이 알아서 기는 형식이고 탈퇴는 집단 구타 또는 보복이 두려워 탈퇴를 못합니다. 유대 관계에서는 친구형은 구성원 깊은 유대를 가지고 선후배 위계형은 선배와 함께 노는 정도의 유대 관계고 학교 지역 위계형은 학교 지역 간 우열 경쟁 혹은 연합을 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전국적 교류도 가능합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가능하죠. 활동은 친구형은 흡연, 음주, 게임, 노래방 가기, 폭력, 건풍갈치, 절도, 가출모 이러한 것들이 친구형이라면은 선후배 위계형은 흡연, 음주, 게임, 노래방 가기, 폭력, 건풍갈치, 물갈이 이러한 것들이 선후배 위계형이고 학교 지역 위계형은 흡연, 음주, 게임, 노래방 가기, 집단 폭력, 건풍갈치, 일일 카페, 일일 약 카페 등 이러한 것으로 불량 서클이 조직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불량 서클의 특성을 몰라서 우리가 막지 못했다면 이제는 배우고 또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라도 어른이 되었을 때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스승님에게 공경하고 이웃 어른들을 잘 알아보며 존경하고
이러한 현상이 될 때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마을에 또 우리 삶 속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관심입니다. 더욱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봉수. 자, 이렇게 학교 폭력 사안의 특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학생이 내가 하고 싶은 10가지를 기록했는데 그 첫 번째가 17살 먹은 학생입니다. 남학생입니다. 첫째,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두 번째, 운동을 하고 싶다. 세 번째,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싶다. 네 번째,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 다섯 번째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 여섯 번째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 일곱 번째는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여덟 번째는 공부를 하고 싶다. 아홉 번째는 좋은 직장을 갖고 싶다. 열 번째,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이 학생은 학교를 그만둔 학교 밖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는 가해 학생, 정말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준 가해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짧게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있어서 가해 학생을 우리가 올바르게 지도해야 될 줄 압니다. 남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학생은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단순한 지배 이상의 쾌감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고 한 번 남을 괴롭히는 것에 익숙해진 경우 성인이 되어서까지 습관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정말은 없습니다. 먼저 가해 행동을 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폭력 가해 학생의 심리적 특성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질투심과 적개심이 많고 공격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약하고 미성숙하며 미성숙한 성격으로 진정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별 의식 없이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덩달아 재미로 따라하는 경우가 오늘 가해 학생들 중에 대부분입니다. 또 폭력 가해 학생 역시 약자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폭력 행동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폭력 행동에 따르는 법적, 사회적 책임감을 가해 학생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포기하지 않기, 그리고 추후 비행성에 대한 파악과 비행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파악과 재발 예방을 위한 현실적 있는 계획을 우리가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교육은 가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피해 학생도 없어야 되겠지만은 가해 학생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어른들의 방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피해 학생도 줄이고 가해 학생도 올바른 지도 속에 잘 성장하여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교회 신봉수 목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지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억울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강도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탄원서를 썼던 것을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탄원서 사건 94번 특수강도 사건 수신 담당 재판장인 기하 피고인 00 17세 탄원인 신봉수 58세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연락처,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검사님, 피고인 009는 6살 때부터 아버지, 현재 61세 우울증에 지금 둘이 살아왔고, 009는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형에게 폭력을 당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의정부시청 청소년 학교 밖 센터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중고등부를 검정고시를 합격했고 대학 등록금 문제로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에 나섰다가 친구와 형들을 잘못 만났던 것입니다. 피고인이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저에게 보낸 편지 7장을 첨부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009는 이번 사건의 제일 막내입니다. 재판장님, 많은 선처를 바라며 이후에 사회로 복귀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여 지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7살 우리 이구는 친구하고 둘이 자취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물질적으로 생활비가 쪼달렸고 우리 둘이 해가지고 월세방을 내는 것보다 한 2명을 더 함께 하면은 40만 원인 것이 각자 10만 원씩이 분담되기 때문에 이렇게 2명을 더 모셔서 같이 친구들을 함께 살자고 이렇게 강구를 했는데 누나랑 형 2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5명이 같이 살자. 5명이. 그래서 이제 식구가 갑자기 5명이 되었고 그러던 중에 그 중에서 형이 야 우리 한탕 하자. 그러면서 이제 누나는 유부남을 꼬시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또 호텔에서 그 다른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을 이 아이들이 가서 우리 누나를 성폭력한다고 50만 원을 뺏었고 두 형들은 바깥에서 망을 받고 이런 사건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5명이서 10만 원을 나눠 가진 거예요. 10만 원을 나눠 가졌는데 그 10만 원 속에서 이 아이가 자기가 배운 거는 이것이 아닌데 해서 그 10만 원을 경찰서로 갖다 주면서 자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엮여가지고 이 아이는 특수 강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29살 먹은 형은 정가 15번, 25살 먹은 형은 정가 10번, 24살 먹은 누나는 정가 7범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제가 몰라서 탄원서를 쓰지 못했습니다만 이분은 탄원서를 쓰고 3개월을 살고 나왔지만은 그 탄원서를 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처음부터 상세하게 기록을 하라 그래서 7통의 편지를 받고 재판장하고 검사님에게 첨부를 해서 탄원서를 제가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곳에서 나와서 지원해서 2년 뒤에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만일에 그 사건의 탄원서가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 이 아이는 5년의 형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현재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10가지 하고 싶은 거, 또 가고 싶은 거. 첫째, 캐나다 가보기. 둘째, 고양이 키워보기. 셋째, 전학 가기. 넷째, 일주일,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 다섯 번째, 놀이공원 가기. 여섯 번째, 친구랑 강주 놀러 가기. 일곱 번째, 살 빼기. 여덟 번째, 필리핀 가기. 아홉 번째, 공부하기. 열 번째, 방학 때 자격증 따기. 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목사님 아들입니다. 첫째, 핸드폰 갖고 싶다. 둘째, 여행 가고 싶다. 세 번째, 우리나라 반대편 가기. 네 번째, 돈을 갖고 싶다. 다섯 번째, 빨리 결혼하고 싶다. 여섯 번째,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용돈 부모님께 드리고 싶다. 일곱 번째,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여덟 번째, 공부를 하고 싶다. 아홉 번째, 좋은 차 타고 싶다. 열 번째, 부자가 되고 싶다. 예.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첫째, 내 방을 갖고 싶다. 좋은 집, 거실, 넓고 화장실 2개. 둘째는 외국으로, 국내로 여행을 가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 돈을 많이 저축하고 싶다. 네 번째, 좋은 대학교 가고 싶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여섯 번째, 좋은 직장 갖고 싶다. 일곱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 되고 싶다. 여덟 번째, 교회에서 영유아부를 담당하고 싶다. 아홉 번째, 화장하지 않고 싶다. 열 번째, 천국 가고 싶다. 예, 6학년 어린아이인데 목회자 자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또 하고 싶은 거, 중학교 3학년 아이, 첫째, 해외에서 유학하기, 영어권 공부. 두 번째는 자격증 10개 이상 취득하기. 세 번째, 자취하기. 네 번째, 스카이다이빙 하기. 다섯 번째, 회사 취직해서 일하기. 여섯 번째, 돈 모아서 엄마한테 드리기. 1,000만 원 이상. 일곱 번째, 선교하기. 동남아권. 여덟 번째, 차 사기, 집 사기, 땅 사기. 아홉 번째, 돈을 많이 모아서 해외에 선교기금 보내기. 후원자도 되고 싶어요. 열 번째, 직접 번 돈으로 가족여행 가기. 2018년 10월 24일입니다. 중학교 3학년 어린이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심적으로 범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육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 도둑질. 둘째, 거짓말. 세 번째, 무단횡단. 네 번째, 쓰레기 버리는 것. 다섯 번째, 술. 여섯 번째, 담배. 일곱 번째, 성관계. 여덟 번째, 사기. 아홉 번째, 자살. 열 번째, 욕. 자, 이렇게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밥 먹듯이 하는 것이 거짓말, 그리고 무단횡단, 그리고 욕하는 것. 많은 친구들이 편지를 써왔고, 또 삼성생명 공익재단이라는 데서 오래된 책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문제 없는 아이가 진짜 문제다. 문제 없는 아이가 진짜 문제다. 네. 자, 여기 안에서 부모님, 저를 이렇게 대해주세요. 첫째, 저를 너무 버릇없이 키우지 말아주세요.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때를 써보는 것이랍니다. 둘째, 저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 당장은 싫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게 도움이 되는 걸 알고 있답니다. 셋째, 자신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아주세요. 약속을 어길 때 저는 낙심하게 되고 부모님을 신뢰하기 어렵답니다. 어렵게 된답니다. 넷째, 부모님이 무엇요? 라고 말할 때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정말 싫어서가 아니라 단지 저에게 심하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시길 바라는 의미랍니다. 다섯 번째,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께 계속 의지하려고 할지 모르니까요. 여섯 번째, 제가 실수를 했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따로 조용히 불러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답니다. 일곱 번째, 간섭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기먹은 채 하면서 딴청을 부리게 되니까요. 여덟 번째, 저에게 사과하는 것을 수치라 실패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부모님의 정직한 사과는 놀랍게도 저에게 따뜻함을 준답니다. 아홉 번째, 부모는 완전 무결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것은 제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요. 열 번째,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있으니까요. 네. 저는 우리 학생들과의 많은 관계를 가지면서 또 많은 탄원서를 쓰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와닿는 것이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거예요. 돈을. 네. 어떤 친구가 2017년도에 제가 학교 밖 청소년 거기에서 4년간을 지도했는데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도명하기 전에 친해진 이유가 남자인 친구와 놀다가 사촌 누나네 집에 가서 이야기 좀 하자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다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언니가 옷을 5벌이나 사오는 장면을 봤고 남자인 친구는 옷 정리하는 것을 도와줬다가 바로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은 이야기를 왜 하냐고 방해를 해서 계단에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계속 내려와서 방해했습니다. 그 뒤에 밥을 먹으려 다 같이 가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남자친구가 돈 있는데 안 좋은 짓 해서 있는지 아니죠 라고 물어봤지만 아니라고 하며 자기가 일하려 했던 받은 돈을 씁니다. 그 뒤 친해졌던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남자친구의 아버지의 차를 아버지의 돈을 2,200만 원, 2,300만 원 정도를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신발도 사고 화장품도 옷도 사고 속옷도 사고 그리고 나서는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100만 원 좀 못 되는 돈을 줘서 근데 이 여자친구가 돈을 쓴 것에 대하여서 이제 저한테 있었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돈을 막 주니까 그 남자친구는 결국은 아버지 돈을 훔쳐서 여자친구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구속시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여자친구는 정말로 이제 답답해서 저에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탄원서와 또 탄원서 2019
791 도로 교통 위반 무면허 운전 담당 재판장님 17세 단원인 의정부 청소년 육성재단 전문 멘토 학교 밖 청소년 전문 강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009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고 잘 자라다가 축구 선수의 꿈을 좋아하던 아이입니다. 부모님께서 장사하시며 혼자 두면서 돌봐주지 못하여 중학교 입학을 한 후에 친구들의 잘못을 만나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학생으로 지도할 것을 여러 번 약속하며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 역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친구를 지도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결국은 이 친구는 구속이 되었는데 무면허로 인해 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일어났던 친구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친구에 의해서 또 나쁜 짓을 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참으로 진짜 혼 좀 나야 될 그런 친구들도 없잖아 있어요. 또 한 친구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이 친구는 갑자기 학교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거의 힘들어할 때 만나서 정말로 중학교는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는 정규 고등학교를 가고 운전면허도 따고 지금 현재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있는 친구, 보람도 있죠. 이런 친구를 만나면은. 자,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학생들에게 아들아, 도둑질 하면은 집이 망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거짓말 하면은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가. 무단 횡단하면은 장애인도 된다. 쓰레기 버리면 양심이 썩게 되고 술을 마시게 되면 잘못 마시면은 타락해. 담배를 많이 피우다 보면은 병도 생긴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잘못하게 되면은 평생을 울게 되고 또 자살하게 되면은 가족들에게 전이가 되어서 정말로 전염되어버리고 욕을 하게 되면은 욕하는 그 친구가 별로 차게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이제 바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꼈고,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학생들에게.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나는 좋은 부모인가? 내 생각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등교 전이나 식사 시간을 잔소리하는 데 쓰고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는 나의 잘못을 자녀의 탓으로 돌린 적은 없는가? 네 번째는 자녀가 잘못을 깨달았는데도 되풀이하여 야단친 적은 없는가? 다섯 번째, 내 기분에 따라 자녀를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6번째, 아이가 힘들어할 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조용히 격려해 주는가. 7번째,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자녀가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8번째,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는가. 9번째, 자녀가 이룬 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지라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칭찬해 주는가. 10번째, 가끔씩이라도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전혀 좋은 부모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저는 조직폭력배를 정말로 해체시키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정부와 가장 보람된 일이다. 18명 청소년들이 2층에는 PC방, 3층에는 저희 체육관, 4층에는 교회인데, 저희 체육관 교회 와가지고 저희 사진에다가 코 있는 데다가 눈 알리 있는 데다가 입에다가 전부 다 앞핀을 꽂아 놓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청소년들을 접근하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분명히 나쁜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2004년도에 의정부에 와서 이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이들은 결국은 각 지역의 짱들이었고 조직으로 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 18명은 제 태권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청소년 사역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정말로 정상적으로 예쁘게 잘 자란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청첩장을 가지고 찾아오지만은,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멀리하고 있더라. 청소년 사역은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지만은, 정말로 그 18명 안에는 목사님의 아들도 있었다. 그 아들을 결국은 제가 끄집어냈고, 왜 이러한 조직에 들어가게 됐는가를 물었을 때, 이 아이는 어머니가 장애인 사역을 하는 것이 싫었다. 그러니까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어머니는 목회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이 아이는 싫었던 거예요. 자기는 멀쩡한데, 그래서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하고 조직폭력배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결국은 저를 만났고, 그 조직폭력배 안에서 나왔고, 이 친구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어느 날 한 번 여자친구와 함께 와서 인사했을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자, 또 어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추운 겨울에 우리 교회 계단에서 그 의자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깨워서 보니까 아이가 다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으로 데려왔고, 이 아이는 가출한 모습이 그대로 보였어요.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그 목욕탕 안에서 이 아이의 사정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에 이 아이는, 엄마는 가출을 하고 아버지가 술을 먹고 저녁에 오면은 이 아이를 폭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올 시간에는 집을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출근하면은 들어가 밥 먹고 학교를 가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그때 저는 이 아이한테 용돈을 주면서 헤어졌지만은 그 이후로 이 아이는 다른 쪽으로 가출했어요.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또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많은 청소년 사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때문에 이 사회는 밝아집니다. 그러나 좀 더 관심과 사랑을 지금보다 더 가지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정말로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중고등학교에 저를 넣어서 그 중고등학교 안에서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MK, PK 32명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3분의 1 정도 아이들이 아버지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형과 대화하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고 다른데 절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방학이 되면은 우리 의정부에서 맛있는 밥도 먹자고 몇 명에게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정말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과 또 많은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이 청소년 사역을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가를 수 있도록 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이 60년, 70년의 행복을 좌우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역에 대하여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